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저희 채널에 오셨다는 건 또다시 우주의 신기함을 만날 때가 왔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그 천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은하 안쪽에 또 다른 은하를 가진 혹은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천체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주에 있는 경이로운 구조. 호그 천체는 1550년 미국 천문학자 아서 호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인데요. 호그는 당초 이 천체를 젊은 항성 주위에 형성되는 원시 행성상 성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그는 이것이 훨씬 이질적인 천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운의 중심에 있는 별은 실제로는 대부분 상당히 늙은 황색별로 이루어진 은하의 끼고 디스크는 더 젊은 항성으로 이루어진 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그 천체는 당시 알려진 은하와는 전혀 다른 먼 은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은하에는 보통 있어야 할 디스크가 없었는데요. 대신 은하액 주위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별 링이 있고 은하액과 링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은하를 천문학자들은 고리 은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는데 심지어 호그 천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별의 링은 상당히 밝고 거의 완벽한 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호그 천체의 링과 은하액 사이에 또 하나의 고리 은하가 보인 것입니다. 호그 천체는 너무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성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잘못 본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천문학 세계에서는 중력 렌즈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는 한 대질량 천체가 그 배후에 있는 다른 천체의 빛을 굴절시키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교과서적인 예로는 이른바 아인슈타인 십자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유심히 보세요. 천체는 몇 개가 보이시나요? 5개인가요? 실제로는 2개밖에 없습니다. 중심에 있는 천체는 ZW2237+030 은하입니다. 십자 모양을 그리고 있는 다른 4개의 천체는 사실 은하 뒤에 있는 한 개의 퀘이사입니다. 은하가 렌즈가 되어 퀘이사의 빛을 굴절시켜 같은 상을 4개 만들어낸 것입니다. 호그 천체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인데 먼 은하나 중력, 빛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명이 진행되면서 중력 렌즈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수께끼의 고리 은하는 실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우주 마트료시카의 수수께끼. 먼저 호그 천체 안에 들어있는 고리 은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은하는 호그 천체 본체와 마찬가지로 실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그 천체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저 2개의 비슷한 은하가 있고 그 한쪽이 링과 다른 은하의 핵 사이에 투영되어 보이는 것일 뿐이죠. 즉, 호그 천체는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흔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리 은하는 전체 은하의 0.1% 이하로 극히 드문 천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2개의 고리 은하가 지구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확률적으로 봐도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마 이런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행성은 우주에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지구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호그 천체가 발견된 이후 과학자들은 그 밖에도 비슷한 구조를 가진 은하를 몇 개 더 발견했습니다. 또 호그 천체보다 9년 전에 발견된 유명한 수레바퀴 은하, 일명 ESO 350-40도 고리 은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호그 천체가 지구에서 약 6억 광년 떨어져 있는 데 비해 수레바퀴 은하는 그보다 1억 광년이나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수레바퀴 은하는 스포크가 달린 바퀴와 매우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은하에는 두 쌍의 스포크가 있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항성들이 모여 만들어진 막대 모양의 구조와 기원이 불분명한 전파 방사원입니다. 후자 또한 바퀴 스포크와 같은 배치를 하고 있지만 항성의 스포크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호그 천체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고리 은하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밝고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레바퀴 은하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조사 결과 은하 간 충돌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하는 항성이나 행성과는 달리 우주 공간을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동반은하 같은 천체도 존재하고 우리 은하만 해도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은하는 중력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때때로 은하끼리 충돌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의 경과는 충돌한 은하의 크기와 충돌이 발생한 궤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작은 은하가 큰 은하에 흡수되거나 두 은하의 크기가 동등하면 합체되어 하나의 큰 은하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은하가 다른 은하를 뚫고 나가 별이나 가스 같은 은하의 물질을 부분적으로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보통 고속에서 정면 충돌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고리은하에서는 과거에 충돌을 일으켜 물질 대부분을 튕겨낸 탄환에 해당하는 은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레바퀴 은하의 경우는 인근 은하 중 하나가 탄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그 천체에서는 그런 탄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 호그 천체가 매우 규칙적인 대칭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액은 링의 거의 중심에 있으며 링 자체도 기하학적으로 볼 때 거의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고리 은하의 경우는 그와 달리 링은 타원형에 가깝고요. 핵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레바퀴 은하의 사진에서도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호그 천체가 가진 이런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고리 은하가 아니라 충돌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이상을 가진 은하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몇 가지 다른 가설을 제시하게 되죠. 그중 하나는 막대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은하계를 포함한 많은 은하의 팔에서는 막대 혹은 바라고 불리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뻗어 있습니다. 어쩌면 호그 천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막대 구조가 파괴되어 팔에 어긋남이 생겨 최종적으로 링에 합체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른 은하와 평행하게 이동함으로써 자기장과 자기장이 얽혀 별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 모델에서는 이 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은하와 은하 사이에 초속 3km 정도의 속도 차이가 있을 때 자기장과 중력에 기묘한 상호작용이 생기고 은하 중 하나가 불과 2억 년 만에 호그 천체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역시 호그 천체의 수수께끼를 완전히 해명하는 건 아직 먼 일인 것 같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결정적인 답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면에서 접근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런 수수께끼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즉, 우주는 과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도전해야 할 일로 넘쳐나는 거죠. 물론 저희 채널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처럼 우주나 과학 뉴스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면 저희 영상의 좋아요와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